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볼 건 관료제와 탈관료제입니다.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이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 파트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또 개념을 잘못 외우면 애들이 또 막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개념을 잘 구분해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관료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료제. 자, 관료제는 여기 보면 명시적 규범과 절차에 따라서 대규모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조직 체계를 말합니다. 등장 배경으로 좀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물건을 막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커진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그래서 거대 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관리가 필요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관료제예요. 이거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철혈수상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던 철혈수상 누구야?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 거대화된 독일의 관료제, 그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독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법을 이제 개발을 해냈거든요. 그리고 그 훌륭하게 독일을 통치해냅니다. 하여튼 이 관료제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도식화를 시켜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맨 위에 뭐 이제 회장이 있고 그 밑에 뭐 부회장 뭐 등등등이 있고 회사를 본다면 뭐 이런 거야. 밑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회사의 조직도 이런 걸 한눈에 딱 보여주면 그게 이제 관료제 체제다 이거야. 그래서 밑에서는 이제 각각 쪼개진 업무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쪼개진 업무들을 해가지고 그 업무들을 정리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또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굉장히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이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해서 이제 밑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방식의 조직 운영 시스템이 바로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향식 의사결정이다. 하향식 의사결정.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 조직이나 관료제, 군대 조직 이런 게 대표적인 관료제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다닌 학교도 사실 그렇죠. 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딱 인사권자, 의사결정권자를 결정해서 쫙 밑으로 내리는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특징을 보면은요. 과업, 일을 전문화 분업화 시켜놨어요.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분담된 일만 딱 맡아서 밑에 애들은 그래서 자기 맡은 일만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규모 과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딱 정해진 걸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위계 서열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 여러 지위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서열화되어 있다. 그래서 위아래가 명확하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위아래가 나눠져 있다. 자,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문서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하게 되고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사는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업 수행 절차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 누가 해도 이거는 뭐 똑같이 하겠죠. 그리고 업무가 표준화된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에 오래 있을수록 이 조직을 더 잘 이해하고 조직의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빠르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력이 오래될수록 보상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의 경험과 훈련,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과 승진을 시켜준다.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단점, 역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자, 목적 전치 현상이 나옵니다. 규약과 절차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얽매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다 이거야. 여러분 예를 들면 병원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대규모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업무를 다 쪼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신원 확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뭐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막 이렇게 다 쪼개 넣는 거야. 근데 병원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신원 확인이 안 되니까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접수를 안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이 상태가 악화돼서 심지어 뭐야? 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본래 목표보다 수단이나 절차에 얽매여서 오히려 이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목적 전치 현상이라든가 또 비능률성이라는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자, 연공 서열에 따라 승진한다는 거예요. 연공 서열에 따라 승진한다는 건 경력이 오래될수록 승진을 시켜준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 그냥 여기서 별일 없이 사고 안 치고 그냥 잘 버텨야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과감하게 뭐를 시도해야 되는 일이나 이런 건 최대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특히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복지부동이고요. 무사안일주의, 별일 없이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이걸 무사안일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심화되게 된다. 자, 그리고 조직의 비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밑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돼. 그래서 이 중간에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관리층이라 그래요. 중간관리층. 회사에서는 과장이나 부장 라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층이 비대해져가 돼가지고 이 중간관리층을 운영하는데 그 뭐야 부장이나 과장들 뭐야 월급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 관리하는데 이제 비용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딱 정해진 대로만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정해진 매뉴얼에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업무 수행 범위가 좀 제한되게 된다. 자, 인간 소외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인간이 과업 수행에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전락하게 되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야? 아, 나 기계처럼. 나는 기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회사에 있는 시간은 그냥 나는 죽어 있는 시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정해진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로 인해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억압이 된다. 자, 환경 비대응성. 자, 경직된 규칙 절차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이 힘들어진다. 이런 이제 역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른 변화에 잘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이거야. 이게 말단 직원들이 현장에서 막 새로운 상황들이 막 터져 나가는데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위에 이제 보고해서 나중에 해결해야 돼. 이 언제 이렇게 또 보고했다가 언제 또 갔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빠릿빠릿하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겠다 해서 정보사회에 등장한 그 조직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탈관료제입니다. 그래서 탈관료제는 관료제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체계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장 배경을 보면 관료제 역기능이 심화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막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에 대처하지 않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정보화와 탈산업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자,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저기 JYP 아시죠 여러분? JYP 엔터테인먼트, 트와이스 뭐 이런 아이돌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 거기 이제 대표가 박진영 대표인데 박진영이 옛날에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박진영이 약간 완벽주의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다 자기가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야. 회사에서 회사의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야. 있지의 뭐 컨셉, 트와이스의 컨셉, 뭐 등등등 아이콘은 여기가 아니죠. 하여튼 스트레이트 키즈인가 하여튼 이제 JYP 그룹들이 있죠. 하여튼 그 그룹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뮤비의 컨셉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이제 딜레이 된다 이거. 과부하가 걸리니까 자기가 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일의 속도가 느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박진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팀별로 나눴다 이거야. 팀별로 트와이스 팀, 뭐 있지 팀, 스트레이트 키즈 팀, 하여튼 등등등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팀에서 결정하라고 했다 이거야. 팀에서 결정하게 하고 결정한 걸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했다 이거야. 결정한 걸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밑에서 결정해서 위로 올려줘. 이게 권한을 나눠준 거죠. 저는 이제 사회문화 선생이니까 뭐야. 이 인터뷰를 보고 원래는 관료제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이제 권한을 좀 분산시켜서 탈관료제 시스템을 도입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실제 그래서 박진영이 얘기하는 게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이제 앨범 발매하고 뭐 이런 컨텐츠 만들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탈관료제를 도입했다. 이런 얘기죠. 자,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 이제 구성원들에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야. 결정해서 네가 올려라. 그래서 창의적 과업을 수행하게 하고요. 창의력, 아이디어 이런 거 중시하고요. 수평적 조직 체계.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팀에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결정해서 위로 올리는 거지. 그래서 수평적 조직 체계고 상향식 의사결정 밑에서 결정해서 올려라. 중간관리층의 역할은 감소합니다. 아까 관료제에서는 뭐 과장, 부장 라인들이 굉장히 두터운데 여기서는 그냥 팀의 팀장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팀장들이 그냥 수합해서 올리는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감소하고 업무 결정권, 옛날엔 대빵이 다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제 밑에서 결정해서 올려라. 업무 결정권이 분산되게 됩니다. 자, 재량권이 높은 업무 수행하게 되는데 재량권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 대표가 판단 내리는 거 기다리지 않고 밑에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죠. 이 조직의 형태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조직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 자체를 잘하는 개인의 능력과 업무 수행 결과로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과 승진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형태를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팀제 조직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런 형태의 조직이 팀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팀별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신속하게 구성, 해체되는. 예를 들면 뭐 그 아이돌 그룹이 이제 활동을 중단한다. 그럼 그 팀 해체해서 새로운 팀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신속한 현장 적응 능력을 발휘하는 조직이 팀제 조직이고요. 자, 네트워크형 조직은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정의만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여러 개의 조직들이 업무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목표를 달성하는 협력적 조직이고, 아메바형 조직은 아메바들이 분열 증식하는 모습처럼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본으로 하여 이런 조직 편성의 변경 분할 증식이 수시로 일어나는 조직이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의 형태가 수시로 바뀌는 조직이다. 오케스트라형 조직 한번 보시면 구성원들이 협동하고 동등한 지휘와 책임을 지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악기들을 다루는 그 연주자들 같은 그런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조직의 형태가 여러분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조직 형태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탈관료제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관료제는 이렇게 딱딱한 조직, 어떤 군대나 공무원 조직 생각하시면 되고, 탈관료제는 이렇게 좀 자유롭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좀 요구되는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